정주영 회장의 인생 회고록. 성공을 위한 인생 철학. 86년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은 내 인생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든 내가 평생 쌓은 경험과 철학을 남겨두고 싶다. 내가 피와 땀으로 맛바꾼 경험들을 전하는 이 잠깐의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길 바란다. 나는 1915년 강원도 통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였고 우리 집은 매 끼 니를 걱정해야 했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바로 그 가난이 나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가난은 사람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포기하거나 더 강해지거나.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지었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벽에는 누더기 같은 종이에 쓴 글이 하나 붙어 있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버지가 써서 붙여놓으신 거였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평생을 살아보니 그 말이 진리였다. 일부 절실함 생존이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 내가 인생에서 처음 배운 건 절실함이었다. 17살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 주머니엔 한 푼도 없었다. 기차에서 내려 경성역 대합실을 둘러보는데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나만 갈 곳이 없었다. 첫날 밤을 그 역 구석에서 노숙하며 깨달았다. 살려면 뭐든 해야 한다. 주위에 덜덜 떨면서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고향에는 더 가난한 가족들이 있었고 나라도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인의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이 있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복례산 쌀가게에서 드디어 일을 구했다. 하루 종일 쌀 자루를 나르고 가게를 청소하고 온갖 심부름을 했다. 월급은 정말 적었지만 잘 곱과 먹을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중요한 걸 배웠다. 주인이 늘 말했다. 정주영아, 고객을 속이지 마라. 쌀은 사람이 먹고 사는 근본이야. 절대 가짜나 섞어서 팔지 말거라. 당시 많은 쌀가게들이 좋은 쌀에 나쁜 쌀을 섞어 팔았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 가게는 그러지 않았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 왜 더 벌 수 있는데 안 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우리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 쌀은 믿을 만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을 때도 우리 가게는 꿋꿋이 버텼다. 그때 깨달았다. 절실함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든다는 것을.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오래가는 신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이다. 이 원칙은 나중에 현대그룹을 경영할 때도 그대로 적용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품질을 속이거나 고객을 기만한 적이 없다. 그것이 현대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2부 도전 정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 해방 후 1946년 나는 31살의 나이에 현대자동차 정비공업사를 세웠다. 그때 조선에는 자동차가 몇 대나 있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도 귀한 시절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다. 정주영아, 미쳤나? 자동차가 몇 대나 된다고 그런 사업을 하려 하느냐?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언젠가는 자동차 시대가 온다고. 선진국들을 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동차가 대중화된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손님도 별로 없고 기술도 부족했다. 하루에 차 한 대 고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터졌다. 갑자기 미군의 군용 차량들이 수리가 필요했다. 지프, 트럭, 각종 장비들이 고장나서 들어왔다.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다. 모르는 기술은 밤새 연구하고 외국 기술자들에게 배우며 실력을 키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쟁 중에도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혼자서라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이 말을 뼈저리게 느꼈다. 1970년대 중동 건설도 마찬가지였다. 석유 파동으로 중동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벌어들이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쏟아져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공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입찰 소식을 듣고 나는 직접 사막으로 날아갔다. 그때 현대건설은 아직 작은 회사였다. 서구의 메이저 건설회사들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을 만나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는 서구 회사들보다 30% 싼 가격에 더 빠르게 완공하겠습니다. 그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자신 있게 답했다. 한국 사람들의 근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따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좋은 품질로 완공했다. 그것이 현대의 중동 진출, 나아가 세계 진출의 출발점이 되었다. 나중에 그 프로젝트 책임자가 내게 말했다. 처음엔 한국 회사가 정말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눈에서 절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절실함과 준비가 있으면 가능해진다. 그리고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불가능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 3부 사람이 전부다. 조직과 인재에 대한 철학. 사업을 하면서 점점 확실해진 게 있다. 돈이나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이다. 1967년 울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세울 때의 일이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자동차를 만들어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기술자도 경험도 노하우도 없었다. 맨 땅에서 시작해야 했다. 일본에서 몇몇 기술자를 스카우트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다.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장 똑똑하고 성실한 젊은이들을 모았다. 대부분은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은 대단했다. 첫 회의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 나라 자동차 산업의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꿈도 끝납니다. 포니 자동차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를 지금도 기억한다.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었다.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고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다. 시승을 해보니 중간에 멈춰서기 일쑤였다. 그때 직원들의 표정을 봤다.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역시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건 첫 번째 실패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합시다. 첫 번째보다는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는 나았다. 세 번째는 더 나았다. 그렇게 계속 발전해서 결국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직만이 살아남는다. 직원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현대의 직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각자의 꿈과 가정이 있죠. 회사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때로는 직원 개인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줬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도왔고, 자녀 교육 문제가 있으면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런 게 인정인사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다. 그 마음을 얻어야 진짜 일을 할 수 있다. 월급만 주고 일만 시키면 그건 고용이지 협력이 아니다. 그래서 현대 직원들은 남다른 충성심을 보였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도 IMF 위기 때도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버텨줬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현대가 있을 수 있었다. 사부 위기 대응 1998년 IMF 인생 마지막 승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1998년 IMF 외환위기를 들겠다. 그때 나는 이미 83세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이면 은퇴해서 편안히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럴 계획이었다. 경영은 아들들에게 맡기고 나는 뒤에서 조언만 하려고 했다. 그런데 IMF가 터졌다. 현대그룹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나섰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언론에서는 현대그룹 해체 이야기까지 나왔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이제 충분히 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더 이상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현대는 내 개인의 회사가 아니었다. 20만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걸린 곳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었다. 나는 다시 경영 일선에 나섰다. 83세의 몸으로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협상했고 정부 관료들을 만나 설득했다.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전쟁도, 오일쇼크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솔선수범했다. 내 개인, 재산을 모두 회사 담보로 제공했다. 83세의 나이에 무위푼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현대그룹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직원들, 협력업체, 고객들이 모두 현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매일이 전쟁 같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번엔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했다. 구조조정의 아픔도 있었지만 핵심 사업은 지켜냈다. 그리고 더 강한 회사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리더의 진가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좋을 때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나중에 한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십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5부 꿈의 힘 북한 소 1001마리 이야기. 내 인생에서 가장 화제가 된 사건 중 하나가 1998년 북한에 소 1001마리를 보낸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83세의 나이에 웬 북한이며 웬 소냐고 말이다. 하지만 내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나는 강원도 통천 출신이다. 내 고향이 북한에 있다. 분단 이후 50년이 넘도록 고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소를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경제 교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일에 대한 꿈이었고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었다. 김일성을 만났을 때 그가 내게 물었다. 정주영 동지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각하, 저는 통천 출신입니다. 어려서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왔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죽고 싶습니다.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 1001마리는 상징이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상징이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소떼를 몰고 북쪽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다. 북한 땅을 밟았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83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다. 땅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 이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물론 그 일로 많은 비판도 받았다.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 등등.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꿈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83세의 나이에도 나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비록 내가 살아생전에 통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씨앗은 심어놓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금강산 관광이 있고 개성공단이 있다. 비록 중단되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때 그 소 1001마리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꿈은 혼자 꾸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꾸는 것이다. 그래야 현실이 될 수 있다. 마무리, 한평생의 정리. 86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도 많고 다른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했다. 현대그룹은 이제 내 손을 떠났다. 하지만 그 정신만은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도전 정신, 창조 정신,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 말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면 된다. 그것이 내가 평생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었고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은 삶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한다.